대명사인데 제가 오늘 그 가장 긴장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김혜나 배우님의 오늘 같이 영화를 보시다가 잠깐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 사실 그 김혜나 배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오늘 갑자기 되게 귀여운 목걸이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안 어울리게. 그래서 여쭤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간에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조금 요즘 좀 마음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착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잠깐? 사실 이 검정색 옷을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너무 색깔 없는 사람으로 자꾸 무채색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색깔 있는 걸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2년 전에 사고 오늘 처음 했어요.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영화계에서는 윤성호 감독님의 도약 선생으로 데뷔를 해서 사실 이제 그 한번 보면은 사실 잊기 힘든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연기 이전에 굉장히 새로운 마스크의 배우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모습은 처음 봤고 이 과정 안에서 배우님도 조금씩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활동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영화 작품 계속 하시다가 사실 시리즈도 한창 그 촬영하시느라고 바쁘셨잖아요. 좀 요즘 근황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너무 염원하던 그 액션이 많은 영화를 그동안 많이 염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20대 때부터 쭉 준비해 왔었는데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그 작품 이제 끝내고 잠깐 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배우전이 끝나면 더 쉬려고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네. 재충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서머 프라이드 페스티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배우전이 또 서머 프라이드 페스티벌의 그 핵 중에 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초청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처음 제안받고 또 어떠셨는지. 진짜 한치 망설임도 없이 너무 감사하죠 이랬는데요. 덥석. 오늘 덥석 해주신다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오시는 관객분들 얼굴을 보면서 너무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갑자기 조마조마함이 막 생기더니 제가 저기 앉아 있다가 도망갔어요. 못 봐주겠다 이러면서. 이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도 마이크를 드릴 텐데 질문 그 지인분들도 많이 그 질문 아니라 만약에 이제 좀 약간 옆에서 지켜본 김혜나 배우님의 대해서 폭로를 할 게 있다. 그러면은 네, 거침없이 손을 들어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거의 2015년 정도부터 2022년까지 김혜나 배우의 그간의 노력들 그리고 본인이 고민했던 지점들 연기를 하면서 노력했던 지점들이 한 큐에 오늘 진짜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애초에 세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라리 제 옆에 두던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노력의 결과들,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진짜 김혜나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뭘 할지까지 힌트까지 얻을 수 있는 작품들을 거의 이제 그 김혜나의 궤적으로 살펴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배우는 10년 이상 연기를 했고 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작품들 말고도. 그리고 특히나 장편 작품들은 아직 이 기획전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셀렉션에 같이 좀 참여를 하신 건가요? 이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때까지는? 선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인지스페이스와 또 선패시에서 추천해 주신 것들도 있고 제안해 주신 것들도 있고 저도 잊고 있다가 저도 깜짝 놀랐던 작품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대한 사실 전에 한번 배우전을 했었을 때 못 들었던 영화들 너무 아쉬웠던 영화들이나
또 저도 계속 작품을 하면서 이런 건 좀 제가 새로운 작품이었다 이런 것들 좀 많이 제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잘 추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이런 작품 찍었나? 좀 민망했던 작품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민망한 건 아니었고요. 네. 왜냐면 그 키를 먹는 방법이라는 작품이 아직은 한국에서 상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해외 영화제에서 좀 성과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프리미어는 아직 깨지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추천하거나 할 생각도 못했었는데 먼저 네. 제안을 주셔서 너무 좋죠. 굉장히 오늘 오신 관객분들은 좀 운이 좋았다. 이 작품을 먼저 보신 또 기회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품을 한 편씩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우님께서 이렇게 초창기 작품부터 돌아보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초창기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연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작품들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힌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정말 언제 받아봤는지 사실 옛날 옛적이죠. 네. 근데 저는 그 연극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근데 원래는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되게 시골에서 커가지고 네. TV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잘 성공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막 보다 보니까 가수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노래도 좋아. 그쵸. TV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수가 꿈이어가지고 막 밴드 동아리에도 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이 너는 연기를 배워봐 이러면서 연기를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그 순간에 난 이걸 대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한순간에 매료돼서 어쩌다 극단에 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영화는 사실 단편 영화를 하면서 영화라는 장르를 관심을 갖고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되게 많이 보긴 했더라고요. 비디오 가게 죽순이어가지고. 죽순. 네,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랑 되게 친했었더라고요. 네. 그때 그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시네필이셨던 거예요. 그 사장님이 네. 그래서 저 사실 관람가 아닌데 18세도 막 빌려주시고 그랬거든요. 이거 봐봐 이러면서 너무 좋은 영화다 이러면서. 그 약간 키가 크니까 그냥 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매상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아버지랑 다 아는 분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영화를 할 어떤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 흥미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이게 그 자양분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던 거였구나. 네. 그때부터 그 키가 컸었어요? 네,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항상 맨 뒤에 서가지고요. 네.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62였나요?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20살 이전까지 그 10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키가 아주 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아싸가 되기도 하잖아요. 좀 그 연기를 좀 관심 갖고 TV에 나오고 싶었던 즈음에 그 생활은 좀 어땠었는지. 저는 전학을 항상 다녀가지고요. 늘 어느 학교에 가도 전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키 크고 이러니까 꼭 전학생들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은 조금 활발한 친구들. 네. 그래서 저는 그 먼저 말 걸어주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놀아야 되니까 잘 맞춰주고 하는데 저의 성향은 너무 내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잘 숨기면서 이중생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집에서는 막 글쓰기 하고. 그 당당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외향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그 아이 성향의 그런. 네. 맞아요. 저는 그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일단 키가 크니까 어떤 조그만 친구들이 좀 이렇게 소위 놓은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활발한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 저렇게 조그만 애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서 별로 큰 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눈에 확 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무대에서 공연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준비도 하고 또 이제 그 무대 연기의 스타일을 배우셨을 텐데 영화 연기를 하게 된 계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됐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건우와 덴마크가 영화제라는 곳에 가서 틀어진 거의 이제 첫 주연작인 거죠, 저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전에도 단편 영화 작업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이제 학부제였는데 영상과가 있었는데 영상과는 사실 영화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중에 딱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같이 해볼래? 해서 뭔데 해볼까? 이렇게 몇 번 했었어요. 그렇게 할 때까지는 사실 그 영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어떻게 하게 됐지? 그냥 그 성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극하면서도 계속 그 어떻게 하면 그 연기를 계속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TV 쪽에 매체 네. 쪽에도 프로필을 막 내고 음.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서 막 하다 보니 매체도 하고 막 되게 그런 구분 없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단편 영화가 이제 영화제에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뭐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학문적으로 탐구하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네. 그 제가 처음부터 비주얼과 이미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캐스팅을 하거나 이제 그 영화를 시나리오 쓰면서 어떤 배우들을 떠올릴 때 김혜나 배우는 그냥 평범한 역할은 잘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좀 독특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연기를 할 때 내가 좀 약간 그 선입견 그런 것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물론 이제 많이 하는 게 신인 배우한테 더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또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본인을 영화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당시에는. 사실 그런 배우적인 고민은 연극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극은 사실 그 흔히 말하는 니마이적 인물과 쌈마이적 인물이 네, 좀 네. 나뉘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저는 밝은 아이가 아닌 정말 어두운 아이였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밝은 역할을 시켜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영화라는 장르와 영화의 그 세분화된 장르와 캐릭터라는 걸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해 보면서 근데 평범하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좀 정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변 너무 분들 많이 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 내 친구들 되게 너무 독특한 면이 있는 친구들이거나 여기 싸우고 계신데 그런 친구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캐릭터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문학적이네 이러면 이런 거 해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또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발표를 막 까불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데 감독님들이 많이 받아들여 주셔서 좀 재밌는 캐릭터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보신 작품들도 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김혜나 배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연인의 스타일과 연기와 그렇게 크게 동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착시를 좀 주는 배우예요. 실제로 스크린 밖으로 나가도 이렇게 당당하거나 지금 아까 말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쾌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까지가 김혜나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지 조금 영화를 보면서 늘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는데 지금 보신 모습이 또 이제 김혜나 배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은 좀 긴장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요. 저 굉장히 귀여운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영화에서 어떤 엣지가 필요할 때 항상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런 든든한 역할로 김혜나 배우를 항상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에 또 많이 또 출연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보신 작품들 만드실 때, 역할 만드실 때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적용해서 연기를 하셨는지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그 소개됐던 작품이 거의 이제 그 단편 영화 첫 주연작이라고 할 건우와 덴마크였죠. 이 작품을 할 때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많은 감정선이 필요한 역할이기도 했는데 좀 그때의 기억을 소환해서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첫 연기여서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네. 요즘은 가끔 그 연기를 하면서 작품을 하면서 내가 그때 연기했을 때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뭘 하는 게 좀 없어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좀 예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상하게 건우와 덴마크는 제 약간 치트키여가지고 그 눈물이 너무 나요. 제가 제 연기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도 그 건우를 부르면서 오열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연기였잖아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 씬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밤을 이제 새면서 찍으니까요. 제가 막 너무 긴장해서 눈물에 얼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돼서 계속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밝힐 순 없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울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밝히나요 오늘? 아니요. 밝힐 수 없는 거고 안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정치색이 그래가지고 그냥 상상을 했을 때 갑자기 그게 탁 걸려서 엄청 제가 그 건우를 생각하는 감정으로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좀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역할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걸 빌려서 되게 바보같이 연기했다. 배우로서는 좀 고민되는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뭐 얼마든지 네. 지금 필요하네요 하면 필요한 바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야 하니까 프로페셔널이 되신 거네요. 그런가. 그 사이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한 슬픔을 바탕으로 판타지 장르를 빌어왔고 저는 이제 그 실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토토로 같은 그런 느낌도 자아내는 왜냐면 또 놀이동산 지금은 이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마 영업은 하지 않는 사진만 찍을 수 있는 놀이동산 같아요. 그쵸? 네. 거기서 또 첫 번째 그 단편 영화 주연으로서의 그 역할을 또 임무를 완수를 한 작품을 보셨고요. 또 사이라는 작품이 네.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아까 말한 우리가 김혜나 하면 떠오르는 당당하고 쾌활하고 먼저 이렇게 한번 손을 건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준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퀴어 영화에 또 도전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근데 그 사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가장 사실 이 독립 영화계에서 퀴어 작품이 엄청 이렇게 소재적으로 네네. 엄청 많은 영화들이 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는 퀴어 작품을 만날 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아무 선입견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잘 주의해서 연기를 해야겠다. 이것도 어쨌든 캐릭터로서 마주해야 되니까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계속 일률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조금 그런 부담도 생기더라고요. 네. 사이는 그런 중에 오히려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연기로 생각하니까 네, 좀 편하게 그리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
항상 작업을 많이 같이 했던 친구들이어서 네. 되게 편하게 해서 더 당당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에 그 카메라 캡을 긴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나타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표현하는 그 긴장을 깨게 해주는 캡을 빼고 촬영을 해야지 하는데 김혜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주얼적인 다른 배우에게는 또 없는 그 유니크함이 굉장히 잘 영화적으로 연기로 구현이 된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키위를 먹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이 보기 힘들었던 영화인데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찍으셨는지. 네. 오히려 키위를 먹는 방법은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아 찍었던 이제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사회를 네.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그러고도 몇 년이 흐른 네. 다음에 찍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어떤 그 뭐랄까 역할 안에서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인물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만약에 써 있다면 그걸 막 깨고 나오고 싶은데 사실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또 너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 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 배우로서 너무 네. 재미가 없는 연기를 할 것 같은. 근데 지금 와 계신데 초 감독님의 네. 생각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 또 그것도 특기인 것 같아요. 저를 두고 썼다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얘기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많이 일부러 생겼나요? 그러시나요? 점점? 네. 그런데 그 아마 이제 이 작품은 연기적인 그 내적인 고민도 있으셨을 테지만 이제 또 김혜나 배우를 지켜보는 팬으로서 좀 반가운 거는 스타일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아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 롱 스웨터 이거 아무도 엄두를 잘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롱 스웨터와 롱 코트 거기에 또 언밸런스하게 굉장히 그 김혜나 배우의 지금은 이제 단발머리긴 한데 숏컷이 진짜 어울리는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 숏컷이 주는 연기에 주는 이제 캐릭터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상징적인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파란 가디건과 그 에스닉한 네. 니트는 제 옷이거든요. 네. 근데 엄청 잘 입고 다닌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감독님이 되게 잘 매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보고 나니까 오늘 보니까 되게 네. 괜찮네요. 어쨌든 그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는데 그 연인들 간의 그 밀당을 키위로 표현한 그 좋은 작품이었고 굉장히 세심한 어떤 그런 그 디테일한 그 관계의 표현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 그 스타렉스는 제가 너무 처음에 봤을 때부터 굉장히 그 흥미롭게 본 작품이었는데 여기서 그 성매매 여성을 연기를 해요. 일종의 좀 해프닝이긴 하죠. 오해로 인해서 이제 그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스타렉스에 타게 되고 거기서 속마음을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그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는 연기까지 가는 이 모든 관계들을 쌓아가고 폭발하는 연기잖아요. 이 작품 또 배우님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일단 너무 추웠고요. 그렇다.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저한테 추연 역할을 줄 알았어요. 네, 그 현장 스텝. 네. 근데 노도현 감독님이 아니요 저는 히라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도 사실 도전이긴 했거든요. 그런 좀 조금 보이시한 역할들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해보고 싶기도 했고 사실은 그 감독님이 직업은 설정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직업 특색이 표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가장 좀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나 생각보다 괜찮아 그건 도대체 얼마나 찍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전 리허설을 되게 많이 하고요. 거기가 교통 그 차량이 많이 다니진 않는 거리긴 한데 새벽에는 그래도 차가 다니면 되게 쌩쌩 달린 차가 있어가지고요. 카레이싱 연습을 하시나 봐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도영 감독님이 굉장히 그런 거에 FM적인 그 제2 파워제이여가지고 파우제. 네, 그 중앙대학교 강당 같은 데서 리허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찍을 때는 테이크가 거의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출연을 연기하고 나니까 또 한 단계 좀 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겠어요. 히라를 했을 때 네. 네, 히라를 그 사실은 저는 저라는 사람한테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편인데 이 스타리스를 찍으면서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너무 떠올랐는데 실제로 그분이 저한테 그 감성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덮어지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싶었는데 또 제가 너무 그 영향을 받은 게 좋은 사람이라서 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엄청 커서 더 울컥울컥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밝게. 그래서 노도현 감독님이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히라랑 정말 정반대 인물이 됐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마 전혀 그 어떻게 보면 평소에 소통할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이 서로를 자기의 그 가장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짧은 순간을 그린 거여서 배우들에게도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연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스타렉스에서 또 이렇게 김연아 배우님을 보면서 더 좀 빠져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벌써 또 2019년 영화잖아요, 이 작품이. 네. 다음 작품 팔로워인데 사실 감독님께서 김연아 배우의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제가 그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제가 인플루언서요. 그래서 제가 셀카도 잘 못 찍어가지고 진짜 부끄러워서 네. 찍긴 찍는데 전혀 어디다가 잘 올리거나 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지우거든요. 네. 그걸 하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다른 캐릭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게 좀 확장이 된 것 같았어요. 네. 한 작품 안에서 두 명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조적인 것들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이제 그 설계도 많이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인플루언서 역할이 좀 당당함이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인플루언서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역할에게 매혹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랑은 좀 다르게 초기 시작하는 인플루언서를 이제 네. 설정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런 설정부터 그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이게 되게 소수의 스텝으로 촬영한 거라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단편전에서 마지막으로 본 작품이 겨울매미인데 지금도 좀 이 영화 보고 나면은 계속 매미 소리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그냥 단편이 아니라 장편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캐릭터였어요. 그 정도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를 할 때 부담도 큰 역할이지 않았을까. 그 복합적인 그 학생과의 관계 플러스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이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대사를 힘주어서 말하잖아요. 네,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고 연기하시면서 어떤 또 그 배우로서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이제 나에겐 저런 역할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을 때 네네. 왜냐면 당당하고 진짜 멋진 언니, 멋진 누나 이런 캐릭터들 사실 많이 맡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핍박받는 좀 자신이 없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 잘 제안해 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너무 센 역할을 하는 현장에 있던 스태프분이 이 역할을 추천해줘서 하게 됐어요. 그건 평소의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좀 추천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연기를 하면서 연극 교육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그냥 생계였는데 하다가 아이들한테 감동받은 일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진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봤을 때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었고요. 오히려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감독님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친구인데 되게 문학적인 톤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막 처음 미팅에 막 열변을 토했는데 감동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네. 이 그 선생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 책임감도 있는데 또 학생과 저는 이게 어떤 멜로적인 측면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힌트가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또 장르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던 애틋했던 또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작품들을 배우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관객분들께 그 마이크를 드리고 또 김혜나 배우님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분이 폭로해 주셔도 되니까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김혜나 배우님 나오시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오늘 상영작들 중에 뭐 힘들었거나 즐거웠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가 되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네. 제가 연극을 처음으로 했다 보니까요. 사실 연극에서도 이미지적인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행동해야 되는 제 목표의 길을 계속 가는 그 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팔로워를 하면서 이게 대사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사가 없으면서도 표현돼야 되는 어떤 것들이 사실 표정이고 되게 디테일한 뭐 손동작이나 뭐 그런 것들이고 눈빛이고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잘 그렇게 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팔로워라는 작품이.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세 번째 줄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겨울매미에서 그 선생님이 뛰다가 엎어졌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학생 수용한 심혜인 배우가 오늘 상영한 영화에서 상대한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어릴 것 같던데 아마 실제 영화 찍었을 때 고등학생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영화에 그 점프가 돼서 약간 혼돈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또 잡으러 가잖아요. 그 소영이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뛰다가 저는 그 혜인이라는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팬이 되고 너무 멋진 친구고 앞으로 너무너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의연한 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런가 나는 본인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젊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네, 그 친구가 더 젊으니까요. 근데 20대 초반이거든요. 대학생이고 이제 숭실대 작품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거의 모든 단편 영화를 섭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기가 아주 대단한 배우라고. 근데 정말 너무 매력적인 얼굴과 인성? 네, 이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품성과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호흡도 늘 너무 좋아. 또 김혜나 배우는 이제 장편에서도 파도를 걷는 소년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는 선배, 누나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본인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래서 더 영화 안팎을 오가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매미에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이쪽 가운데 좀. 죄송하지만 좀 다른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 봤을 때 좀 소재가 비슷한 상 많이 받은 영화를 제가 비슷한 시기에 봐가지고 네. 근데 이 영화를 먼저 봐가지고 그 영화가 좀 충격이 좀 덜했어요. 이쪽이 좀 이 영화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영화를 보셨으면은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다음 소위.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보셨으면은 이 영화하고 그 영화하고 차이점이랄까 아니면 특징 배우님이라는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아직 못 봤고요. 제가 근데 그 시놉시스를 보고 이 겨울매미 말고 다른 작업을 네. 저 어떤 작업이 제가 했던 어떤 작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독님한테 혹시 이 시놉시스를 봤어? 우리 그런 점 비슷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겨울매미는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비슷한 소재 작품들이 또 많기도 한데 아마 이제 그 연상하신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도 아마 그 지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비교는 배우님이 아직 작품을 안 보셔서 네. 이 대답은 또 유예를 했다가 네.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줄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위를 먹는 방법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 궁금한 게 배우님은 키위 어떻게 드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진짜 그리고- 네, 근데 핵을 찌르는 질문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나 진짜 깎아 먹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퍼먹는다는 거예요. 네. 전 진짜 깎아 먹어요.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질문 드리면 궁금증이 해소되신 거예요? 네. 네네. 근데 반달로 깎아 먹어요. 그러네요. 반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팔로워 영화가 되게 좀 짧잖아요. 짧은데 그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 촬영 회차라든가 어느 정도 걸렸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혹시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요. 그 호텔을 빌려야 돼서 그 장소가 호텔이 씬이 있잖아요. 그걸 밤에 찍고 다음날 낮에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다 찍었어요. 근데 저게 그 쇼폼 지원작이어가지고요. 그 스텝이 3분이었거든요. 저 배우 1명. 그래서 4시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 촬영 감독님과 제가 다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패션이 너무 테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장 실장님이 엄청 또 20대 초반 MG에 완전 그래서 그 친구가 코디를 정말 많이 해주고 메이크업도 많이 해주고 사진도 정말 잘 찍더라고요. 저희는 엉망진창이어서 배움의 장이었군요. 네. 그 3분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찍으면서 막 길을 다니면서 찍어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 계속 픽을 해가지고
그래도 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아니 이렇게 인스타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이렇게 셀럽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그때 많이 공부해가지고 감히 도전을 네 어쨌든 네 그런 좀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던 영화였다고 합니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있으시면 네 두 번째 줄 관객분 드릴게요. 원래 긴장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밴 중에서 오늘 제일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개명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명? 네. 네 이름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밝히는 네, 건가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김혜나로서 마지막일 거고요. 안녕 김혜나. 네, 그 김혜나로 활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아마 그냥 이번에 이제 촬영했던 작품이 또 다른 캐릭터인데 제가 사실은 연기를 하면서 그 작품 그런 캐릭터를 되게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유의 기억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너무 먹기 그 싫어서. 작품 속 캐릭터의 이름을 좀 따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아직은 금으로만 네 성을 성- 금해나로 네.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해나라는 이름의 스토리가 이제 어머니가 지어주셨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해나라는 이름은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만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찾다가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내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타협한 게 성 김자를 금으로도 읽잖아요. 그래서 네. 단순하죠? 그거는 진짜 골드인 건 거죠? 네, 영어 이름을 그렇게 써볼까 봐요. 네. 서울교수에 가게 되면 네. 해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한 그 사연 스토리는 좀 살짝 여기서 말씀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해나 온다의 해나인데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해나라고만 하셨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세탁기가 없는 시절에 냇가에서 빨래하시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 때 그 구름 속에서 해가 나오면 눈이 딱 밝아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해나 온다라고. 네. 금으로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해가 금처럼 반짝이면서 오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난 무슨 점수가 저런 얘기를 해석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마음에 그렇죠. 드는데요.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음에 드시죠? 네. 네. 질문은 그럼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저희 이제 사실 이제 오늘까지는 김혜나 배우님이시니까 김혜나 배우님이 많이 이제 바쁘세요. 그건 연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사실 극장을 정말 사랑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인디스페이스에서 큐레이터라고 해도 되겠죠. 네, 단편 영화들을 또 소개하는 셀렉션을 하는 일을 또 중책을 맡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좀 부담도 되기도 할 텐데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전 단편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문학도 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은 단편 소설과. 네, 단편 영화가 저한테 준 게 많기도 하고 연기적으로. 근데 그 단편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계속 놓치지 않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또 이게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의 다른 영화들 그 친구들의 영화와 저의 영화 중에도 소개되지 않은 어떤 영화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던 건데 진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영화를 더 보게 되니까 단편 영화가 소재가 정말 시의성을 확인하기에 너무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너무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참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김혜나 배우의 셀렉션을 통과하는 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이제
소개가 되는 창구이기 때문에 요즘 좀 어깨에 힘이 근데 갑자기 너무 큰 극장에서 하니까 아는 사람들 거 못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찾아보고 더 이렇게 좀 다양한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들의 영화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편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조금 독특한 형식이나 전 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기 힘드실 수 있는 영화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그게 독립 영화의 다양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영화들도 계속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나 배우의 시선으로 셀렉한 그 인디 쇼츠들은 계속 인디 스페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또 이제 그 김혜나 배우로 활동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그 마블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새로운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좀 오늘 이제 그 마침 또 이렇게 그 단편들을 돌아보면서 또 각오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좀 인사 플러스 네, 방향을 좀 저희에게 제시해 주세요. 어떡하죠? 근데 갑자기 저희 한지혜 감독님 저기 계셔가지고 딱 생각이 났는데 너무 가운데 앉아 아직 계셔가지고 김혜나로서 한 네. 작품이 남아 있어요. 곧 개봉을 할 예정인데 우천사라는 내일 네. 이제 여기서 상영하는 작품인데요. 맞아요. 매진된 작품이죠. 네, 저도 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데 저는 그거에 좀 많이 휘둘리지는 않으려고 많이 마음을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계속 어떻게 연기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계속 그 대체불가 아니요 계속 궁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편 영화 기획도 시간과 뭔가 에너지가 허락한다면 계속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그렇게 나이 얘기를 생각이요, 하더니 생각이. 몸은 늙지만 생각이. 네. 그래서 뭔가 제작이나 뭐 기획이나 독립 영화에서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연기할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 톰 크루즈도 늘지 않더라고요. 계속 다시 돌아오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데 그 선배 배우 톰 크루즈처럼 김혜나 배우도 늘지 않는 그런 그 배우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그러면 오늘 그 기획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